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면 연 12%까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지 않으면 이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예전에는 24%였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12%까지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, 중변입니다. 지난번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. 이번에는 실전편으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우선 제가 소장을 샘플을 작성을 해봤는데요. 우선 이렇게 소장 제목을 적으시고요. 원고란에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. 이름을 쓰시고 옆부분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세요. 그 밑에는 주소를 적어주시고요.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팩스 번호, 전저편 주소가 있다면 같이 적어주세요. 그리고 피고는 돈을 갚지 않는 그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. 만약에 피고의 그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주소 불상으로 적어주세요. 주소 불상으로 적고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나중에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. 가능한 그 상대방 피고 측의 정보를 가장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. 그래야지 그 피고가 특정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대여금 청구해소라고 제목을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청구 취지를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. 청구 취지는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률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는 걸 말을 해요. 우선 1항에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만약에 이자를 책정을 했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%,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보통 기재를 합니다. 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면 연 12%까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지 않으면 이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예전에는 24%였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12%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차용증에 이자가 있었다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소장 부본 송달이 다음 날부터는 연 12%다 갚는 날까지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세요.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1항에 적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2항에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. 인지대 송달료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비용도 요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2항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적으셔야 돼요. 그리고 3항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장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 항소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, 경매나 압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. 이렇게 청구 취지를 적어주시고요. 청구 원인을 적으셔야 돼요. 청구 원인에는 저희가 이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적으시면 돼요. 원고는 피고와 이렇게 대여금, 대여일자, 변제기, 이자를 합의를 해서 약 대여를 했고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다. 그래서 그 대여금 1억 원, 원금과 그 이자 그리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연 이자까지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구 원인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증거를 첨부하셔야 됩니다.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요. 만약에 대여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적었을 수도 있겠죠. 그런 차용증을 적어주시고 입금한 내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입금 내역도 보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차용증이 없다라고 하시면 문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주고받을 때 누구누구야 내가 돈을 좀 급히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? 그래 빌려줄게. 언제까지 꼭 갚아? 라고 하는 문자 내역과 카톡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그걸 증거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. 만약에 녹취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. 문자는 없지만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첨부 서류들을 부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도 전달을 해야 돼요. 총 3부를 피고가 한 명이라면 총 3부를 만들어야 됩니다. 법원에 제출하는 용,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용,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용 3부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키면 돼요. 그리고 이 날짜를 적으시고 위 원고 김민중 적고 서명 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관할이 중요한데요. 피고지의 그 주소지가 원칙적으로는 관할이 돼요. 그런데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종으로 적어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소장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소장을 접수시킬 때는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를 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돼요. 인지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받는 그 금액이고 세금이고 송달료는 그 등기 비용이에요. 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를 하셔야 상대방에게 소장이 날라갑니다.
이렇게 오늘은 그 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소송 제기 시에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, 그리고 준비 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.